73년을 살면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과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통째로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 한 번도 큰 돈을 만져본 적 없는 저에게 은행 직원은 담보대출 연체를 알렸고 그제야 모든 것이 친아들 정우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 숨겨둔 자신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 계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진한 엄마였지만 저는 복수심을 불태우며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결국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노년의 어머니를 기만한 페류나에게 73세 노무가 선사한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노무의 복수, 페류나 아들에게서 전 재산을 되찾다. 날벼락, 은행의 차가운 목소리. 73세의 서영자 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정우와 손주들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따스한 오후, 찻잔을 들고 혼잣말처럼 우리 정우가 이제 사업이 잘 되나 보네. 옷차림도 말끔하고 차도 바꿨다더니 하고 중얼거릴 때였습니다. 갑자기 집 전화벨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울리며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 자신을 한국은행 여의도 지점대출관리팀 김 과장이라고 소개한 남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직원은 영자 씨가 작년에 신청한 주택담보대출 건으로 연락했다며 담보대출 이자가 2달째 연체 중임을 알렸습니다. 영자 씨는 충격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은행에 빚 한 번 진 적이 없는데 주택담보대출이라니 동명이인이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직원은 영자 씨의 정확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읊으며 오류가 없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집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이 대출되었고 월 이자만 120만 원이 연체되고 있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120만 원의 월 이자는 한 달 생활비 50만 원도 채 쓰지 않는 영자 씨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의 머릿속에 번뜩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들 정우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갑자기 좋아진 아들의 옷차림, 새로 바꾼 차, 그리고 며칠 전 볼펜을 찾는다며 자신의 인감증명서가 들어있는 서랍을 뒤지고 간 수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상으로는 영자 씨가 직접 와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직접 은행에 방문할 것을 권했고 영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의 상실, 친아들의 배신.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영자 씨 같은 사람에게는 몇 년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이자를 못 내면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정들여 살아온 이 집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 3천만 원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의 잔고는 고작 17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도 돈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절망감에 영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밝고 경쾌한 아들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끔한 정장 차림, 손목에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영자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영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우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라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되물었고 영자 씨는 용기를 내어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자 씨가 1억 5천만 원 담보대출 이야기를 꺼내자 정우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어졌지만 이내 평소의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정우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 그거 말이에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귀를 의심하는 영자 씨에게 정우는 엄마,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제가 한 거라고요 라며 아주 당연한 일인 양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엄마 집은 어차피 엄마 혼자 사는데 좀 활용하면 되잖아요 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노후 자금 3천만 원의 행방을 물었고 정우는 그건 역시 자신이 엄마 생일로 설정된 간단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모두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우는 영자 씨의 분노와 슬픔에 찬 목소리에 엄마, 뭘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다 갚을 건데라며 오히려 엄마를 예민하게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일일이 동의받아야 해요? 라며 가족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폐륜적인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순간 영자 씨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었고 섣불리 화를 내거나 따지면 정우가 도망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절망 속에서 연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